술 같은 거 잘 안 되잖아요. 좋으신 거 하셔야지. 진짜 대단. 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예.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별 말씀이에요. 이제 민선 8기 대전시장도 이제 반환점을 좀 돌았어요. 그 동안에 뭐 많은 일을 해오신 것 같아요. 일단은 좀 대표적인 성과 기억나시는 거하고 또 소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이제 크게 정리하면 네. 우리 대전시가 지난 2월, 3월, 4월, 5월 도시 브랜드 삶의 만족도에서 네. 연속 4개월 1위에 올랐습니다. 네. 6, 7, 8, 9 도시 브랜드 평판도에서 17개 시도에서 사실상 1위에 올라 있고 또 85개 도시 중에서도 8, 9월 연속 1위에 올라 있어서 큰 변화가 있었고요. 그게 전체적인 성과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보고 또 상장 기업은 급팽창하면서 지금 61개가 됐고요. 또 한편으로 이 자살 사망률 같은 경우 전에 제가 시장 되기 전에 특광역시의 2위 그리고 17개 시도 중에 한 4위쯤 아주 불명예가 있었는데 지금은 6위 13위로 수치가 좋아져 있고요. 또 과학기술 부분에 뭐 아시아 혁신지수 1위인 도시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수치로 나타나고 있고 또 여름 방문하고 싶은 뭐 그렇죠 방문하고 싶은 도시 거기 항상 만년 꼴찌였는데 올해 10위로 뛰어 오르면서 또 그 안에 예를 들면 음식의 청결, 상도이 이런 여러 가지 수치 부분에서 그 안에 1위에 올라니까 도시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좋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2년 가까이 큰 성과는 역시 뭐 방위사업청 조기 이전, 국가산단 160만 평 지정, 또 기회발전 특구 지정, 또 국가 바이오 특화 단지 지정, 특화 산단 지정 좋은 일이 있었고 또 경제적으로는 머크를 포함한 좋은 기업들 투자 입지가 있었고요. 또 그동안 답보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도시철도 2호선을 총사업비 변경 및 전체 정책 결정을 끝내서 올해 착공하는데 또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유성터미널 금년에 착공할 수 있게 정리가 된 거. 뭐 여러 가지 뭐 워낙 변화가 많아서요. 뭐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 그렇고 또 이 도시의 전체적인 도시의 수준 척도를 나타내는 모든 척도들이 아주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도시가 많이 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든 게 이제 민선 8기의 모든 그 수치가 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습니다. 모든 정책. 예, 그렇습니다. 그건 뭐 객관적인 수치들이니까요. 예. 우리 시장님께서는 이제 인류 경제 도시 사실은 대전이 상당히 경제 도시라는 변변했잖아요. 그 이제 많은 성과를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큰 성과를 거두셨는데 거기서 이제 또 기억나는 어떤 성과 하나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대전시의 또 이제 앞으로의 향후 미래 전략은 무엇인가 기업 유치에 대한 꼭 한 말씀 해주시죠. 기업 유치에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첫째는 도시가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혁신 기술이 있어야 돼요. 또 세 번째는 예를 들어서 스타트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돈이 생겼어도 산업용지도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조건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곳이야 돼요. 물론 에너지 부분에서 전기나 좀 수자원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건이 갖춰지기 위한 노력들을 그동안 쭉 해왔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돈 같으면 대전 투자금융 설립 또 산업용지 500만 평 이상 구축하는 문제 또 국가산단 지정 등 뭐 이런 것들이 있어 왔고 또 저희가 카이스트나 이런 데하고 이 스타트업 육성에 대한 여러 가지 전략
그 인재 부분은 우리가 양자대학원, 반도체대학원 등 지금 충남대, 한밭대 뭐 지역 대학들과 인재 육성 프로그램 진행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좋아지고 있고 특히 우리가 ABCD QR 6대 전략 사업,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나노 반도체, 바이오 그리고 국방, 양자, 로봇까지 우리가 6대 전략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 지원 이런 것들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대전시가 제가 시장되고서 상장 기업만 13개가 늘었어요. 근데 올 연말까지 추가 3개니까 16개. 내년에 아마 최소 11개에서 15개 정도는 상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급행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좋은 그런 기업들이 성장하기에 좋은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을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는 게 우리의 1차 목표니까. 근데 그런 면에서 지금 현재는 물론 뭐 아쉬움도 가끔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큰 줄기에 있어서는 잘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충북도도 바이오 특화 산업단지라든가 현재 이제 논산의 백성희 기자님이 국방 또 클러스터 이게 사실은 상충되는 여기하고 이제 겹치는 경우가 있어요 대전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대전만 국방 같은 경우는 다 할 수는 없고 뭐 예를 들어서 인근에 있는 논산시도 성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논산도 대전 광역권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특성이 좀 다르죠. 대전이 갖고 있는 방산업은 혁신적인 기술로 한 뭐 로봇 센서 이런 드론 등 이런 핵심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이고 바이오 부분에서 오성하고 그렇게 크게 겹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좀 다릅니다. 오성은 자본에 의해서 공장 설립하고 이런 부분이고 우리는 과학자들에 의해서 아니면 카이스트 석박사들에 의해서 혁신 기술하고 창업한 바이오들 우리가 300개가 뛰고 있는데 대전 바이오 산업은 10년 안에 대한민국을 석권하리라고 봐요. 지금도 코스닥 시가총액 1위는 알테오젠, 니가캔바이오, 바이오니아 등 급성장한 데다가 지금 상장을 준비하는 뭐 오름 테라피틱이든 이런 혁신적인 기술로 정말 무장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바이오 기업 지금 300개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조금 서로 영역이 다른 문제. 시장님께서 가장 또 큰 또 성과라고 하는 대전 영시축제 원도심 활성화 상당히 저 시민들도 기대도 컸고 또 그만큼 또 부응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 비결이 또 무엇인지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덧붙여서 이거 뭐 좀 요즘 나오는 얘기인데 일각에서 제기되는 예산 대비 그 뭐 수백억 투입해서 그 많은 어떤 콘텐츠는 좀 미약한 거 아니냐. 그래서 수백억을 투입했대. 그러니까 예산을 막 그런 어떤 한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뭐 말씀하실 수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철없는 사람들에 의한 정치적인 비난이고 영시축제는 사실상 투자 대비 수십 배의 산출이 얻은 효과라고 봐야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50억 내외의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지금 경제 효과가 3천억이 훨씬 넘는데 그렇게 되면 몇 배입니까? 60배가 넘는 거예요. 근데 본래 축제는 두 가지로 유형이 나눠요. 하나는 주민 화합형, 하나는 경제 활성화형인데 대개의 축제들이 예산 대비 산출이 크지가 않아요. 주민 화합형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근데 철저하게 영시축제는 경제 활성화형 축제거든요.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침체되어 있는 경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력을 넣고 지난 한 9일 동안 그에 대한 충분한 소득을 얻게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원도심에 있는 맛집들이 지금 요즘 펄펄 날르고 있잖아요. 대한민국 유튜버들에서 가장 지금 성지가 대전에 있는 맛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즘 저 원도심에 있는 맛집들 점심때 가면 다 줄 서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온 건 가장 큰 효과를 영시축제라고 하지. 그리고 우리가 엑스포 이후에 200만 명을 어디서 모아요? 예를 들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대개의 축제들이 남들 할 때 하니까 성공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을에 지난주 보니까 온 동네가 축제더만요. 봄, 가을은 대한민국 전체가 축제인데 어떻게 200만 명을 모으냐 이거지. 그러니까 결국 축제는 요소 뭐든지 사업도 그래요. 남 안 하는 일을 해야 된다. 남 안 할 때 해야 된다. 그리고 남들 안 하는 도심 한복판에 아스팔트에서 하는데 누가 200만 명 온다고 상상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역발상 그거야말로 가장 성공의 요인이죠. 그리고 대개 이 세계적인 축제는 수십 년간의 단점도 보완하고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는 것이지 1, 2년 만에 200만 명 모은 건 기적이죠. 기적. 네, 그건 기적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전이 도시 브랜드 평판도에서 지금 6월부터 연속 9월까지 지금 대한민국 17개 시도 85개 도시 중에 1위 아니에요. 그런 자신감이 있는 거지. 그 영시 축제하고 해서 이제 이것도 이제 그 있었죠. 빵축제. 빵 축제. 그거 참 엄청나게 왔더라고요. 네. 뭐 웨이팅이 한 2-3시간 기다려도 뭐 빵을 사갈 정도로. 공간이 조금 제약이 있었어요. 그 언더심. 네. 그래서 그 우리 관광공사에서 주관을 했는데 내년에 원도심 소재동 전체 일원으로 확장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봐라. 거기도. 근데 이제 그 대동천이나 뭐 전체 주변에 대해서 이제 영역을 어떻게 할 거냐. 항상 교통 문제가 있어요. 차단할 그러니까 거냐. 그게 문제더라고요. 차단하면 좋아져요. 그런데 시민들 불편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빵축제 할 때 대전역에 있는 우리 꿈씨 패밀리 굿즈 상품이 하루에 880만 원 팔렸다대. 다 팔린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빵축제 할 때 보니까 젊은 분들 어디서 왔냐 다 서울 쏘셨대. 그만큼 대전이 이제 빵 성지로 자리를 확실하게 굳혀가고. 그래서 이제 영시 축제하고 일각에서는 이제 빵 축제를 좀 같은 영시 축제하고 같이 이렇게 좀 하는 게 어떤가. 그러면 과부하 걸릴 것 같은데. 교통 대란이 일어날 것 같은데. 보통 대량뿐만 아니고 이게 시기 조절하는 게 좋다고 봐요. 따로. 빵 축제도 규모나 이런 걸로 하면 100만 명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을에 그러려면 공간의 제약이 있는 거지. 네. 공간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그건 관광공사하고 추가로 좀 고민을 더 해야 될 상황이에요. 지금 뭐 대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가 사실은 그 저출산 고령화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뭐 지방 소멸, 뭐 충남 지역은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만 해도 사실은 지금 뭐 저는 이제 구청장님도 하셨지만은 동구도 지금 한 21만 정도. 근데 그때 청장님 하실 때보다는 좀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거 상당히 좀 심각한 건데 이제 대전시도 이제 여기에 대한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이거 저출생 시대 극복을 위한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대전시를 보면 지금 서구, 중구, 동구, 대덕이 전체가 주는 서로의 차이점에서 조금씩 줄고 이게 유성만 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유성은 계속 신도시 개발이. 그렇지만 요즘 대전시가 인구 소멸 관련해서는 지금 결혼 증가율이 17개 시도 중에 1위입니다. 출생률 증가율 1위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청년주택 그리고 보유 그리고 우리가 이 결혼, 장려 관련돼서 정책을 계속 가다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지금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인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그리고 생활환경의 쾌적성이라고 하는데 삶의 만족도 1위, 도시브랜드 평판도 1위 이런 것들이 결국 바탕이 돼서 청년들이 이 도시에서 살면 정착할 수 있다고 그러고 작년도에 보니까 서울 수도권 빼고는 청년 순유입으로 대전이 증가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세계적인 도시로 우뚝 서리라고 봅니다.
여기 이제 덧붙여서 최근에 뭐 이제 저기 대구광역시하고 경상북도가 사실 행정통합 예. 미리 이제 통합해 왔던 전초잖아요. 그것도 뭐 대전도 뭐 세종 충남 지금 광역시티 사실 준비 중이고 김태현 도지사님도 관심 있고 최민호하고도 인터뷰해 보면 거기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좀 잘 되고 있는 건가요? 4개시도 연합은 출범을 연말에 하게 되고요. 네. 그건 어떻게 보면 이유식의 느슨한 연합인데 현재로는 출발을 하는데 우선 1차로 서로 의견이 어느 정도 모아지고 있는 건 충남대전 우선 통합이에요. 그건 아예 지금 대구 경북 특별시로 갔잖아요. 네. 대전도 대전 충남 특별시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충남지사하고 해서 서로 지금 충남하고 우리하고 통합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밀하게 연구를 해서 올 연말쯤에 일부 의견을 이제 최종 교환을 해서 우리도 본래 하나였었잖아요. 충남대전. 그렇죠. 하나죠. 우선 세종시는 세종시장님이 전략수도 쪽으로 합하는 것 쪽에 대해서는 아까 부정적인 의견이 좀 있으셔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대전 충남 통합안 대전 충남 특별시로 우리도 가는 것이 좋겠다는 큰 틀의 의견은 일치를 했고 그에 대한 세부는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드러나리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뭐 앞으로 기대가 크더라고요. 광역시 때. 네. 지금 대전시 약간 이제 앞서 또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영시 축제나 뭐 빵 축제라든가 이런 걸 지금 많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대전시. 원도심 활성화 사실은 피부로 와닿는 또 그 좀 없는 저 자영업자들 뭐 이런 분들 보면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원도심 활성화 정책 이것만은 꼭 하나 좀 해야 되겠다. 남은 임기에 그거 있으면 좀 한마디 해주시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이 좀 밸런스가 안 맞을 수 있는데 결국 원도심에 대한 주거나 교통 또 이런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시가 할 수 있는 정책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전략적으로 분산 배치하는 거예요. 균형 있게 5개구에 균형 배치해주는 거고 또 획기적으로 주거 시설에 대한 그 새로운 이제 여러 가지 모델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리고 축제 같은 경우도 뭐 각 구별로 축제를 하고 있으니까 영시 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가면 동구 중구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이미 지난번에 통계 발표 보니까 동구 중구 쪽에 상인들 매출 부분에서 상당히 다른 것보다 성장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균형 발전 정책 이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가 대덕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레나 지금 동구장 같은 경우도 아레나 종합경기장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도서관 배치나 공공기관 배치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있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 그 대전 너무 길어지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인 것 같아요. 보문산 프로젝트 사실 상당히 기대가 커요. 근데 그 역대 시장님들도 정책만 발표하지 그 외에 예산이라든가 이제 국가 참 어려워요. 지금도 이제 임기 반환점을 돌았는데 우리 이제 아주 야망차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지금 그거는 순항하고 있는 건가요? 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단지 민간 케이블카 같은 경우 민간 투자를 해서 몇 개월 협상을 했는데 뭐 고금리 때문에 조금 주저주저해서 우리가 타워는 시 재정으로 케이블카는 도시공사가 그 5월든 도시공사 개편안을 거의 마무리했고요. 지금 상당히 법리적인 거 마무리하고 있으면 본격적으로 곧 발표하고 직접 투자하는 방법을 해서 빠르게 좀 지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런 과정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대전 시민들께 한 말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시민들께서 많이 협력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으로 우리 시가 좋은 평가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앞으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저와 우리 대전시 공직자들의 결집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해서 좀 세계 초일류 도시로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절기인데 시민들도 건강 잘 챙기시고 가정에도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요거는 그 껐으니까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축제 관련